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이 저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재산 신고를 32억 할 정도면요, 거의 5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인 거기에 1억 8천만 원이 없어서 돈을 지불 안 했다, 못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의원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고 막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연일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샤워장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꿈을 꿨을 때 이 문재인과 임종석이 나오는 바람에 한 일주일은 넘게 가위 눌린 것처럼 잠을 잘 이루지 못한 것과는 대조가 되는 꿈을 꿨는데요. 자, 이거 이 정도 되면 제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요즘 정신줄을 어디다가 두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건 그렇고 보수 애국 시민분들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작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몇 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할까 말까 고심 끝에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이런 고심을 하게 됐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배신을 당한 사람이 이 절망감, 이 좌절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어차피 조만간 알게 되실 거 하루라도 빨리 사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는 확실한 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방송 항상 그래요. 혼자 소설을 쓴다든지 제 생각, 유언비어를 있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거나 그런 방송은 아니잖아요. 자, 말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온전히 방송을 하겠습니까? 벌써 잡혀갔지. 개인적으로도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하신 이 민경욱 의원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귀와 눈을 의심을 많이 했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민경욱 의원이 제 방송을 보실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본인의 페이스북에 제 방송도 언급하고 그러셔서 겉으로는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좀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우호적으로 봤는데, 참 내가 이 기사를 보고는요, 눈과 귀를 의심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4.15 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거함에 대해서 보전 신청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쯤 민경욱 전 의원이 행동을 개시하시더라고요. 자,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던 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 정말 저도 실망을 했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 비용을 거뒀지 않았습니까? 물론 민경욱 의원 혼자 다 거둔 건 아니고 이 주체가 된 건 제가 봤을 때 가로세로 연구소와 등등등 한 지역당 5천만 원에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지역구당 6천만 원씩, 그래서 한 60억인가 70억을 얻었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재검표 비용이 731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몇 배를 튕겨서 모금을 한 겁니까? 물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지역 선거 무효 소송을 낸 민경욱 전 의원에게 4일 전이죠. 18일 이 예상 검증 비용 약 730만 원을
3일 안에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재검표는 6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민경욱 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법원이 1억 8천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오늘 대법원의 명령이 났습니다. 예상 검증비는 731만 2천 원입니다. 제가 1억 8천만 원을 못 내서 재판과 재검표를 못한다는 말은 모두 헛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 1억 8천만 원을 내면 QR코드부터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라고 했음에도 왜 돈을 못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돈을 수십억을 걷어서 그 돈은 도대체 어디다 썼다라는 말입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 불가능하고요. 안 냈으니까 1억 8천을 안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러면 다 빼고 재검표 비용만 731만 원만 내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돈은 걷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1억 8천만 원을 내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냈으니까 그럼 QR코드고 뭐고 너들이 원하는 거 다 빼고 재검표 비용만 730만 원만 내. 이건 해줄게. 할 거야 말 거야. 3일 이내 결정해.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댓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말대로라면 저렇게 부정선거를 미국까지 다녀오시면서 밝히려고 했다면 또 다른 지역은 빼더라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정선거를 의심을 했다면 저 1억 8천이 없어서 못 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았던 민경욱 전 의원의 재산이 3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위해 후원금 5천만 원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민 의원은 재검표를 위해서라면 모든 모욕을 감수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만든 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민경욱 재검표 펀드 조성으로 6천만 원, 그러니까 선관위 보증금 5천만 원에 지역구당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1천만 원까지 했을 때 6천만 원이죠. 이걸 모았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민경욱 의원이 개인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작년 총선 전 3월 달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32억 944만 5천 원을 재산 신고를 합니다. 32억이 넘게.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수십억 자산가인 민 의원이 본인 선거 재검표를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는 거. 저도 좀 그러네요. 재산이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재산 신고를 32억 할 정도면요, 거의 5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신고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재산이. 그런데 저렇게 열정을 가진 부정선거에,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인 거기에 1억 8천만 원이 없어서 돈을 지불 안 했다, 못했다, 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라는 민경욱 전 의원의 열정과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원금까지 모금해놓고 말이에요. 법원에서 730만 원을 내면 다른 거 다 빼고 재검표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돈은 냈습니까? 어제 21일이니까 어제까지 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도 후원금을 냈다면 이거는 뭐 명백하죠. 불법 정치자금으로 걸릴 텐데 큰일입니다. 자, 그런데 민경욱 의원도 문제지만 가로세로 연구소, 이 좀 어이가 없는 것이 강용석 이 사람은 내가 옛날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 강용석, 김세희, 김용호 등이 선거 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 비용을 지역구당 5천만 원이라고 무차별 후원금을 모금해왔고,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는 후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한 30여 곳은 물론 자신들의 구독자들 명의로 70곳의 소송을 더하겠다면서 합쳐서 30, 70, 100여 곳의 지역구 소송을 위한 후원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포함하면 지역구당 6천만 원씩, 그러니까 100여 개의 지역구 60만 원을 모은 셈이에요. 이 돈 다 어디 썼냐고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하네. 국민이 지금 뭐 돈으로 보입니까? 저로서는 절대 이해 불가고요. 반면에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6년 총선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낸 문병호 전 의원 사례를 제시하면서 500만 원 안팎일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얘기 들어보면 이 정도예요. 자, 저 말이 맞다면 10배를 넘게 튕겨서 모금한 셈 아닙니까? 자, 이런 객관적인 사례가 나왔음에도 이 강용석, 민경욱 전 의원 등은 재검표 비용 5천만 원을 끝까지 고집해왔고요. 결국 700만 원대면
충분한 재검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10배를 가까이 부풀린 5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이죠. 변호사 비용까지. 6천만 원대로 구독자를 속인 채 후원금을 모아온 셈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요. 지금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전투표 조작 의혹 진실을 찾는데 동참해주세요. 1차 목표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이건 한 지역구당 6천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천만 원을 달성하면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민경욱 의원이 받았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걸린다고 선관위에서 주지 말라고 하니까 어느 카페에서 오프라인에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이제 강용석, 김세희 등이 이제 3천만 원을 민경욱 의원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그러면 3천만 원은 강용석이 꿀꺽했나요? 그것도 밝혀야죠. 이거 만약에 먹었다면 배임 횡령죄가 된다고 하고 자 중요한 거는요. 730만 원이면 되는 놈의 걸 지역구당 6천만 원씩 걷어들여서 수십억을 받았다면 이것 또한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고릴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련자가 폭로한 내용 중에 보시면 수십억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썼다. 그래서 지금 돈이 하나은행 통장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간에는 당시에 그 강용석, 김세희 등 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정선거 밝히겠다라고 돈 긁어 모아갖고 본인들 집 산 건 아니겠죠?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밝혀보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고요. 돈 걷어서 어디서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면 끝날 문제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민경욱 전 의원도 국민을 배신한 거고 당연히 정치 생명도 끝날 판이고 감옥행이겠죠. 강용석, 김세희 등 이 관련자들도 마찬가지 감옥행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만 무슨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면요.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쪽,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라는 거는 숨기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말을 못해? 보수 유튜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국민들을 돈으로 보고 방송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국방송이라고 나라 사랑하는 방송이라고 하면서 공중파 못 보게 하고 자기들 보게 하면서 이 본질에 벗어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보세요. 애국방송인데 내각제 반대하는 방송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돈은 돈대로 굴고 하고 약은 약대로 팔아먹고. 자, 돈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사기는 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능력껏 돈 버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이 보수 유튜버들이 열심히 애국방송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구독자분들이 후원해주는 거 받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은 정말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투쟁에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보수 유튜버 전문가 다 믿을 거 못 돼요. 저는 아무런 얘기한 게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뭐 방송국에 또 출연해야 되고 한 프로그램 맡아서 해야 되고 내가 또 정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알면서도 저렇게 여러분들을 안 좋은 쪽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겁없이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 그다음에 후원금 이런 거 저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콘텐츠만 다루고 이렇게 싹싹싹싹 간지러운 데만 긁어주고 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이게 맞죠?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고 윤석열하고 최재형이 나라 살릴 겁니다. 힘 합쳐서 정말 대국을 이룰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돈 많이 긁어내고 편하게 살 수 있죠.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제가. 혈압 올리면서 내 돈 쓰면서 벌금 물어가면서. 그래서 제 진실을 믿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제 스타일을 알 겁니다. 저는 일관적으로 그냥 올곧게 한 길만 가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됐다면 칭찬하고 잘못되면 가차없이 비판하는 거 국민으로서 못합니까? 저들은 못해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 잘 명심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